자, 홍로점설이란 말이 있어요. 홍로점설. 처음 듣습니까? 예. 홍로점설이 무슨 말이냐면요. 빨갛게 달아오른 화로 위에 예, 한 송이 눈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사르르 녹아 없어짐을 뜻한다. 홍로점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욕이나 의욕이 일시에 꺼져 없어짐을 예,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을 홍로점설이라고 한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홍로점설이다. 홍로점설이다. 자, 그 이유 뭐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그리고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요.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우리는요.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예,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조기 대선 6월 3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이 종목 자 기사에서 따왔는데요. 2주 만에 10배 뛴 상지건설. 원래 상지건설이 건설회사가 아니었어요. 상장할 때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상지건설은 대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강남 비싼 땅, 뭐 청담동 이런데요. 고급 빌라를 짓는 그런 건설회사가 상지건설이다. 그 대표적인 건설. 예, 그런 거 하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원래 이제 통신과 관련된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자, 정치 테마주 과열주의보. 제가 놀라운 건요, 여기 지금 날짜를 이렇게 좀 써왔거든요. 예, 사랑하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여기 제가 4월 4일입니다. 그죠?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틀 연속, 그러니까 3일 연속 상한가가 갔던 그 날이요. 4월 4일인데 4월 4일은 무슨 요일? 금요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한 날이 4월 4일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예,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테마주로 엮여 있는데,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4월 1일 날, 예, 3,000원대입니다. 4월 1일 날. 그러니까 이 회사가 4월 1일 날은 시가총액이 100억이에요, 100억. 예. 자, 방송에서 그런 얘기예요.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종목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00억이에요, 100억. 그런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56,000원까지 날아갔죠. 4월 18일 날. 보이시죠? 고점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날이 한 시가총액이 100억에서 1,700억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는 한 2,000억 가까이 되겠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주가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4월 4일 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알았을까? 이날은 됐고요. 그럼 이틀 동안 상한가가 갔다라는 건요. 누군가가 알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굴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22년도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가 같이 맞붙었죠. 그래서 누가 됐느냐?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자, 그때 당시에도요, 이 상지건설은요, 바닥권에서 약 80%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권 유력,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요, 이렇게 지금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때 이 4월 10일은 왜 표시했느냐? 주가가요, 점상 너무 과하게 올라가니까 한국거래소에서 뭐 합니까? 하루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3일 연속, 4일 연속 상한가가 가버리면요, 이런 종목은요, 한국거래소에서 계속 일단은 멈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예. 시가총액 100억짜리가 순식간에 1,700억, 2,000억이 간다라는 것 좀 놀라운 일인데요. 그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또 상한가를 말아 올리니까 4월 15일 날 다시 한번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그러고서 또 상한가 또 이틀 연속 갑니다. 그러고서 4월 18일 날 상한가 붕 떴다가 이내 쏟아져서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홍로점설이 왜 그런지에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요.
이 회사가 최근에 정치인 테마주들이 또 이런 짓을 합니다. 예, 14배 폭등 끝에 급전직하, 폭락이 맞겠죠. 상지건설, 장 마감 후에 대규모 시비 전환 공시, 전환사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미꾸라지였는데 이게 갑자기 용이 돼버린 겁니다. 용이 돼버리면은, 그냥 미꾸라지로 개천에 살든가 아니면, 용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주당 5,000원이 뭐냐면 전환가액입니다. 전환가액.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주가가 뭐 3,000원대 뭐 이럴 때 뭐 3,000원대, 4,000원대 이런 걸 이제 발행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삼자 배정이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는 게 아니고요. 무슨 특정인한테 그냥 건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 뭐 재판 여러 번 했지 않았어요. 그죠? 이런 거를 여러분도 주식하시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전환계약이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이게 그 당연히 5만 얼마면 10배인데 당연히 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 끝에 18일 장 마감께 주가가 급전직하, 그러니까 폭락이라고 합시다. 네, 폭락했던 상지건설이 장 마감 이후에 대규모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공시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물론 이제 뭐 가격을 정하고 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상지건설은 이날 장 마감 후 120억 규모, 제20회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정 사모 전환 사채의 전환 청구권이 행사돼서 230만 주가 신규 발행된다 공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정 사모 전환 사채. 사모는 뭐예요? 그냥 누구 이제 돈 많은 사람한테 떠넘기는 게죠. 그리고 무기명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를 전환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작전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위험을 알고도 뛰어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연합인포맥스에서 나온 기사를 발췌한 건데요. 이런 위험을 알고도 뛰어드는 사람이 증가한 것도 최근 트렌드다. 나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이게 트렌드입니까? 예,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트렌드예요. 예?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른바 이슈성 종목을 잡아 단타를 치겠다는 것이다. 안 오르는 종목 백날 잡고 있는 것보다, 이제 기사를 이제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안 오르는 종목 백날 잡고 있는 것보다 정치 테마주 잘 잡으면 하루 만에 엄청 벌 수 있다. 이런 심리다. 이게 트렌드다. 이게 지금 이게 나올 기사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쿠바나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런 데서 쓸만한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박스를 쳤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감독 당국이라고 손 놓고 있을 리 없지만 여의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눈 놈, 뛰는 놈 위에 나눈 놈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라는 말이 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서버에 기록도 남지 않는 메신저 앱에서 작당을 모의한 뒤에 여러 서버에서 분산해 치고 빠지는 시기라 점점 적발이 어렵다. 누가? 감독 당국이 어렵다. 그 어려울까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한국거래소 전산실이 있는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이때가 3년 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이재명 전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제 붙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 바닥권에서요, 이때도 80%가 날아갔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서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빠지고서요.
빠지고서 결국에는 이제 인용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자, 그러고 나서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윗골이 단 거는 아시죠? 그죠? 예. 전환사채 때문에.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화살표를 걸었는데 이때 당시 갔던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 애들이 결국에는 이쪽 애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예? 예, 이쪽 애들. 그러니까 이 상지건설이라고 하는 종목을 누군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애들이 야, 우리끼리 몰래 뭐 이렇게 하자.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없다니까, 그런 거.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이 친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충격 이렇게 해온 거는 이겁니다. 정치 테마주 투자를 부추기는 분위기 속에서 금융당국은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며, 자,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며 불공정 거래를 뭐 하고 있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어디가? 금융당국께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이런 불공정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상지건설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냥 모니터링 보면서 와, 죽인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중간에 막아야죠. 쫓아가야죠. 출동! 그래가지고 전 직원들이 몽둥이 들고 나와죠.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고 검찰에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4월 1일 날 시가총액이 100억짜리가 지금 2천억인데 2천억까지 올라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협. 이게 이제 그 상식 밖에 벗어나는 그런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그냥 거래를 정지시켜야죠. 상지건설은 모른대요. 왜 그런데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너네들이 그 꼭지점 액면가액, 전환가액 5,000원짜리를 5만 원에 그걸 행사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누구 백을 믿고 이런 행위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 자,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럼 지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이제 몇십 개 되는데 그 종목, 예, 모니터링만 하면 됩니까? 뭐 어차피 정권 바뀌면 우리도 잘릴 텐데 그게 아니라 진짜 책임감 있게 해야죠. 그럼 대한민국 진짜 낙후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충격적인 건요. 금감원 관계자는 나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난 12월에 12월에 가동한 정치 테마주 특별 단속반을 6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데요, 12월에 가동했어요. 12월에. 예, 자, 여러분들 아시는 12.3 계엄 사건 아시죠, 그죠? 근데 12월에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정치 테마주 특별 단속반을 만들었다.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거로 인해 가지고 정치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나요? 정치 테마주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정치 테마주를 상시 감시해서 여러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 자, 어떻게 하고 있다? 정치 테마주를 지금 금융당국이 상시 감시하고 있다. 감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치는 취하느냐? 안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제 이게 다 끝났어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A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 조사도 들어가고 하겠죠. 한 2년 동안 조사하고 뭐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충격적인 건 여러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 아니 그러면 상지건설을 바닥권 3,000원에서 5만 원대까지 넘게 끌어올린 14배 막 이렇게 올린 그 세력들이 여보세요, 금감원이죠? 저 상지건설 작전한 세력인데요. 너무 돈을 많이 먹어서 이거 미안해서요. 제가 저 제보할게요. 저는 누구고요? 어디서 했고요? 예. 부티크가 어디 있으니까 압수수색 하러 오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냥 금감원에 이거 제보할 거 아닙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이상하지 않나라고 할 수 있겠죠.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상은 불공정하다. 그냥 익숙해져라. 그 얘기는 그러려니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빌 게이츠가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에? 자, 이게 지금 기사를 내가 가져왔는데, 이게요, 증권사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테마주 투자 권유하고 금감원 6월까지 특별 단속반 운영한다. 이게 뭐냐면, 그런 이제 그 커뮤니티 이런 데 올라온 그 게시판 글인데, 이렇게 썼어요. 이 정도면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혹자는, 야, 상징건설 나도, 3,000원대, 4,000원대, 아니, 5,000원대라도 잡았으면은, 10배 간 건데, 이거 못 삽니다, 여러분. 아니, 점상을 날리는데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여러분들은. 예?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런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 이 정도면 조사해야 되지 않냐고. 조사가 아니라 모니터링 하고 있다니까? 모니터링 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 제보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그 차트를 10배, 14배 간 차트를 보면서 뭔 제보를 해요? 제보합니다. 상징건설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요. 제보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조사를 해요? 뭘 조사를 해요? 상징건설이. 상징건설에 전화해보면 주식 담당자가 주담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겠지. 알잖아요. 한국거래소는 전산실이 있잖아요. 그 시간대 어떤 증권회사에서 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소수 계좌나 아니면 소수 증권사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볼 때마다 상한가를 치네요. 이게 글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이때 당시 기사가 보니까 9일째 상한가 기록한 지난 16일 그 토스증권 커뮤니티가 시끄러웠다. 예?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상지건설 지난 2월 16일 어쩌고 정지됐던 이게 이거는 아실 거고요. 넘어갈게요. 이 회사 재무제표 볼까요? 상지건설은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성 소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끝 난 거다.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되면요, 이미 이 회사는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4월 1일 날은 100억이었다니까요, 시가총액이. 여러분, 증권방송에서 시가총액 100억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을 제시하면요, 그 금감원에서 제재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상지건설이 1,700억, 2,000억 했으니까 막 추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안 잡습니까? 하루 거래 정지시키고 이틀 상한가 가고 또 하루 거래 정지시키고 이틀 상한가. 그러니까 점상이에요. 점상 거의 30% 막 이렇게 30%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딱 다다르자 오케이, 땡큐, 굿, 그만. 그러니까 3세판이죠. 그러고 나서 전환사채를 행사했다. 자, 18%고요. 여기 보세요. 그죠? 이거 실적 보면 뭐 좀 안 좋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잠깐 제가 그래프를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를 잠깐 보시면 여기를 좀 크게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좀 띄워주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거를 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색깔, 회색이 2024년입니다. 2024년이고, 이 좀 붉은색 이 그래프가 2025년 4월 21일 기준이에요. 여기까지 가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픽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님. 이데일리는 참 대단한 방송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투자 경고고요. 여기 투자 위험이거든요. 이게 투자 경고, 투자 위험. 그 다음에는 거래 정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 경고 무슨 얘기냐면 24년도에 투자 경고가 241건이었어요. 여기 좀 켜볼까요? 241건이었고, 그리고 25년 4월 21일 기준은 31건이에요. 31건. 자, 그런데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괄호 안에, 자, 보실게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예? 예, 괄호하는 뭐라고? 정치 테마주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221건이 투자 경고였고 투자 위험이 10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치 테마주가 1건, 그 다음에 이때는 34건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24년 4월 21일 기준으로 투자 경고 종목의 31개 종목 중에 20개가 정치 테마주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이 투자, 그러니까 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자 경고 위험.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경고는 옐로 카드고요. 위험은 퇴장입니다. 그래서 투자 위험 24년도에 10건이었는데 1건이 정치 테마주였고 그 다음에 4건인데 25년 4월 21일 기준으로 4건인데 4건 다 정치 테마주가 지금 투자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을 모르고 주식하면 진짜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있죠. 물론 이제 상지건설 외에도 뭐 오리엔트 전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 조사 결과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어쩌고저쩌고, 자 한덕수 대통령, 자 권한대행 뺄게요. 테마주도 등장했죠. 시궁테크 아시죠? 엄청 갔습니다. 예? 그리고 시궁테크 최대 주주가 이 한 권한대행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에서 함께 활동을 했다. 끝. 자, 후보 적합도 2차지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 테마주도 세완물산, 그래서 본사가 김 전 장관의 고향 경북 영천에 있다. 이거하고 주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금융당국은 총 비상 사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이거를 좀 조사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 저는 진짜 놀라운 거는 이 내용이었어요. 지난 12월부터 가동한 정치 테마주 특별 단속반을 6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정치 테마주를 상시 감시하고 있고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 예,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 끝. 예, 끝. 저는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끝.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예, 그렇죠?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하나를 좀 더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달 들어 30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4x4, 에르코스다. 두 회사 모두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데, 4x4는 이 후보자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어디 갔습니까? 필요사 AI를 방문했는데, 이 회사의 협력업체로 4x4가 알려지면서 14일부터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4x4 주가는 1일 5,870원에서 18일은 22,000. 이거 지금 최근에도 오늘도 어제도 계속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요.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 끝. 예, 끝. 예, 그래요. 4x4. 그래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전 대표나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뭐 모든 분들, 뭐 김문수 전 장관이나 모든 분들과 관계가 없다. 예,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4x4가 어떤 회사면 이렇게 생겼어요. 왜 하루 거래 정지를 시켰느냐? 여기 보니까요. 쭉 이게 주봉입니다. 올랐다가 4x4 쭉 올랐다가 이게요. 거래 정지입니다. 거래 정지. 왜 거래 정지 됐을까요? 아까 상지건설하고 똑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주가가요. 갑자기 확 켜버리면요. 거래 정지를 시켜요. 그럼 거래 정지를 풀고 났더니 또 이렇게 상한가를 때립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가능한가요? 예, 미국에서 이러면요. 미국에서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잖아요. 대지분 27%.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자,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네, 여기 보이십니까? 예, 3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적자예요, 이 회사가. 3년 연속 적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요. 여기 지금 뭐라고 쓰냐면요. BPS가 2,700원이라고 돼 있어요. 2,700원. 2,700원이니까 2,700원이 지금 28,000원, 이게 더 갔을 거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또 한 10배 막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한
또 14배 올라가면 여기서 또 무슨 뭐 또 기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 손도 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관계자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 단속반 열었으면은 이런 쪽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참여 못하도록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방송 자료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방송국에 넘기면서 이 기사를 보고 그나마 좀 희망을 가졌어요. 저는 이제 어떤 특정인을 뭐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이제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빨간 줄 보세요. 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자,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내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인 요소만 제거해도 특별한 변화 없이 3,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본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비정상적인 요소.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성 소장이 아직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나 대통령에 나가겠습니다. 저는 공약을 그거 할 것 같아요. 예, 주식 전문가니까. 예, 정치 테마주, 예, 그리고 이제, 지난 3년 동안 했던 특례 상장, 신성장 기업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편취하고 갈취한 개인 투자들, 예, 그 돈들을 다 낱낱이 조사해서 국고로 환수한 다음에 우리 피해자 개인 투자자들, 예,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최근에 정치 테마주 한 100여 가지 그 종목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상기건설을 포함해서 좀 낱낱이 좀 해부하고 조사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좀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엄벌에 처한다. 미국처럼 뭐 40년형, 뭐 종신형, 뭐 이러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후보께서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000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 이제 누가 이제 기자분이 이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자는 것이 아니다. 목표를 갖고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저는 진짜 이제 이 내용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 조치들이 추가되면 몇 가지 조치들이 추가되면 길게 봐서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주 금융당국을 윗선을 다 이제 갈아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한 그 기관 자체의 행위를 제대로 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외국인들이 볼 때 대한민국 시장 좀 정직한데 괜찮은데 하고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5,000포인트가 지금 4,800에서 5,000포인트 가 있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안 간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쓸쓸히 작년 2024년도에는 이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예, 그런데 이런 말씀 다 했어요. 우리 주식시장의 평균가, 순자산 비율, 성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선진국 대비 너무 낮다. 낮은 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중진국입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하여튼 좋은 내용이라 좀 희망을 좀 가져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상장돼서는 안 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대체거래소가 또 최근에는 또 어떤 데 거래하는데 또 에러가 나고 이래서 어쨌든 대체거래소는 왜 대체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주식시장도 9시부터 3시까지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호가창도요. 1,000원짜리 이하와 1,000원에서 5,000원 이하 5원. 이것도 예전으로 바꿔놔야 되고요. 상한가, 하한가를요. 그냥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예전처럼 아예 15% 해도 이제 안 하면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